일단 오늘 일단 열입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들께서 좀 늦으시네요. 그래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예고한 대로 사마천 사기 봉기에 나오는 치유한홍의 기록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무제와 사마천이 바로 기원전 2700년대 배달국 14세 한홍으로 등극하신 치유한홍의 역사를 도입을 해서 한족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 헌헌이 실종했다는 것을 비교론법으로 사마천이 도입을 해서 이 치유한홍의 역사가 사마천 사기봉기 제일 첫머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은 한무제와 사마천이 조작한 역사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제가 비교론법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민족 사서에 나오는 치유한홍의 기록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를 전체를 다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치유한홍의 역사를 세부적으로 추적하게 된 원인은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양자강 이남에, 이렇게 보시면 요 지도상에 요 양자강 이남에 있는 요것이 모의산맥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동방불패, 일월 신교를 믿는 동방불패, 그 여자 교주를 따르는 여기가 무당산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당산이 여기 있죠. 무당파들. 요것이 바로 묘족들이라고 하는데, 뭐 역사 기록상에는 삼묘라고 나옵니다. 그 묘족들의 단일 시조가 바로 치유한홍입니다. 저 묘족과 우리하고 도대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추적을 하다가 민족 사서에 있는 모든 치유한홍의 기록을 살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삼묘족과 치유한홍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황궁시의 역사까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황궁시가 천산산맥에 계실 때 여기를 호위했던 고구려 조이선행 같은 무장 집단이 바로 삼묘족. 삼묘가 천산산맥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게 부도지 역사가 아니면 절대 밝혀지지 않습니다. 12,000년 전에 삼묘족이 천산산맥 유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도 이동을 따라서 장안유역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배달국 14세 한홍 때는 산동성 태산유역에 부도가 있을 때 여기를 호위하던 중심 무장 집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삼묘가 제 강해 형조, 양자강과 해수와 형조 지역, 이 북경부터 이 상해까지 있는 이 하북 평원 지역에 원래 삼묘족이 치유한홍 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묘족들은 자기들이 북경 중심 탕록으로부터 이 상해까지 5,000년 전에 자기들이 지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항공시 시대까지 역사를 추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치유한홍을 시조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한홍이 하남성 진류에서 기원전 2707년에 배달국 14대 한홍으로 제위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당고기에 나오는 치유한홍 자료는 첫 번째는 이 삼성기,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 계산 이맥 선생이 쓰신 태백일사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한당고기는 1911년 온초 개연서 선생이 고구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삼성기, 단군세기, 국부여기, 태백일사 4개 사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거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세부적인 설명은 별도로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는 삼성기, 전상편, 전하편 이 두 가지는
삼성기는 신라 성녀인 안암내와 원동중이 쓴 것을 각각 상근과 하근으로 구분하여 합친 것으로 한웅시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출발점인 한국 7대 3301년의 역사와 신시 배달국 시대 18대 한웅의 1565년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하근에는 신시 역대기 18분의 한웅 역대기가 덧붙여져 있어서 배달국 18분의 한웅이 1565년 동안 통치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태백일사 신시 본기에 보면은 또 그 역사가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두 개를 믹스를 해놓으면은 우리 배달국 시대 역사가 한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보신 당군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때 행촌 이암 선생이 전한 책으로 1세 당군왕검으로부터 47대 고일가당국까지 2096년의 역사를 각 당군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편년체, 즉 연대순으로 기록을 하는 아주 소중한 사서입니다. 북부역에는 고려말 학자인 범장이 전한 책으로 북부역이 상근, 하근, 가서건 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조 해모스로부터 6세 고모스까지 북부역 204년, 가서건 부역 108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군 조선이 끝나면서 고구려로 넘어가기 직전에 부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 말기부터 고구려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서죠. 태백일사는 연산군과 중종대 학자인 계산 이맥 선생이 전한 책으로 한국 신시시대로부터 고려일까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배달국 14대 치유한웅 관련 자료는 삼성기와 태백일사 신시본기편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괴산 이맥 선생이 당군세기를 쓰신 공민왕 때 충신이었던 행총 이암 선생의 고손자입니다. 그래서 태백일사를 보면은 이 바로 당군세기, 당군의 역사가 싹 빠져 있어요. 왜? 이미 고성이시 가문에 4대 선조께서 저 기록을 남겨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우예요. 그 기록은 이미 행촌 이암 선생이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빼버린 겁니다. 조선조 숙종 2년 1675년 북의 노인에 저술한 교원사화에도 치유하는 기록이 다소 있지만 한단국이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한단국의 기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한웅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미 사마천 사기 봉기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탕록, 이 탕록은 여기 바로 서주라고 하는 팽성이라고 하는 여기로 와야 될지도 모른다고 사마천 사기 봉기에 쓰여져 있다고. 저 서주 팽성이 바로 탕록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지명이 조작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산동성 동평에 치유한웅의 무덤이 있고 제후의 아들이었던 소전의 먼 후손 헌원이 산동성 수구에서 태어나서 탕록에서 또는 이 서주 탕록에서 사로잡혀서 군신의 맹세를 하고 장안여역으로 유배를 가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장안 북쪽의 무덤에 묻혀있다. 이게 중국의 한족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 헌원의 서글픈 사연이다. 기원전 2707년에 치유한웅께서 제위에 올랐던 것이 바로 하남성 진료, 여기에서 제위에 오른 것으로 이렇게 한단고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남성 해양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2707년에 제위에 오르신 치유한웅의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한단고기 삼성기 전 상편에 보면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신시 말기에 치유천왕이 계셨는데 나라의 강력을 넓히고 개척을 하여 청구라고 하였다. 이 청구는 바로 산동성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신시 배달국 14세 한웅 때 부도를 산동성 태산유역에다가 놓았다. 부도는 항상 높은 산, 하늘
하나가 맡을 만한 그 직이 가장 높고 그 직위가 가장 영험한 지역에 부도를 설치하고 하늘에 북극성 자미원 북극성에 계신 마고 30개 다가가기 위해서 바로 여기 해산요역에다가 부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를 창구라고 얘기를 한다. 가롱의 신선전이나 모든 중국 도교의 성지가 전부 다 산동성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신선전이나 그 설화의 최정점에는 모조리 다 마고와 삼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중국 도교의 사람의 목숨을 바로 관장한다고 하는 마고 헌수도, 그것이 중국 도교의 실제 주인임을 중국 도교의 오래된 그 수련성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강국의 삼석이 전 하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부터 후에 치우천왕이 땅을 개간하고 거리와 새를 켜내어 군대를 조론하고 산업을 일으켰다. 이 동두철학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몇 대를 전해서 자오지 한웅이 계셨는데 우리 민족 사사에는 자오지 한웅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제가 휴일 시간에 뭐 경상도 사투리에 좌우지 간에 또 좌우지 당 간에 이게 뭔가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잘 조율이 안 될 때 그거 조율해주는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 말 속에 그런 의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신령설은 용맹함이 매우 뛰어나셨는데 동두철학을 하고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키고 9곳에 야금소를 만들어 광석을 캐고 철을 주조하여 병기를 만드니 천하가 모두 크게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 동두철학도 나오고 이 병기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사마천 사기 봉기에 그대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시대가 지금 기원전 2707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사마천이 사기 봉기를 정상적으로 집필이 끝난 게 BC 91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마천이 뭘 보고 기록을 했겠냐면 바로 우리 민족 사설을 보고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고조선에 사서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배달유기에 고조선 사서가 있었다고 단군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마천이 본 사서는 배달유기일 수밖에 없다. 배달이 뭐예요? 고조선 시대에 전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배달국이라고. 중국 정사에 나오는 굴이고. 그러니까 배달유기가 되는 거죠. 그게 고구려 초기로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고구려 초기에 사서가 있었는데 유기 100건이 있었다. 그거는 고조선 시대의 배달유기를 그대로 전수하는 거 맞다. 그게 AD 600년대에 고구려 영양왕 때 그 고구려 유기 100건을 5권으로 요약하여 재편한 사서가 바로 고구려 영양왕 때 만드는 신집, 이문진이 쓴 신집 5건입니다. 그게 이 사마천이 본 배달유기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민족 사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론이 가능한 얘기죠. 세상에서는 그를 치우천왕이라고 불렀으니 치우란 서문으로 우려와 비가 크게 와서 산과 강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 아시아 땅에서 하늘에는 삼신께 제를 지내고 병주는 치우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 기원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그 무공에 뛰어났던 한웅으로 이렇게 아시아 민족들이 기억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오지 한웅 일명 치유 한웅이라고 한다. 이 원문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 기면화가 아시아 전역에 있습니다. 묘족들이 이 집질 때마다 모조리 다 이 기면화를 써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고비 사막이거든요. 타칼라마카 사막은 물론이고 이 고비 사막에서 일본 사람들이 또 러시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막에 묻혀 있는
유물들을 발굴을 했는데 전부 다 문양이 기면합니다. 내 기탱 기와집 또는 궁전의 내 기탱이는 모조리 다 치우쳐난 기면하네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악기 또는 삿된 것들을 쫓아낸 데는 척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면하로 전부 다 하는 거죠. 또 치우천왕께서 염제신릉의 나라가 세함을 보고, 이 염제신릉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치우천왕께서 있을 때 시대와 염제신릉의 나라는 8세 안보련하는 때와 이게 한 60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마천 사기 공개에서 말씀드리니까 염제신릉의 후예의 나라가 세함을 보고 마침내 컨트를 세워 여러 차례 천병을 서쪽으로 일으켰다. 색도로부터 병사를 진격하여 해대 사이에 운거하였다. 이 색도는 하복성, 하관현, 부성현으로 흐르는 유린하라고 이렇게 설명이. 이 책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저는 바로 그 하남당 이율 선생이 주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여기입니다. 하관. 여기를 색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대는 요게 태산을 대산. 옛날에 대산이 태산이었는데 요 대산과 요 강이 이렇게 회수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이 회수. 요 사이를 회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대 지역은 뭐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회수와 태산 사이를 회대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탕록은 하국성 탕록인데 이제 두 번째는 강소성 서주 횡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서주거든요. 사마천 사기 공기에 황제 헌원이 최초로 도읍을 한 것이 서주 횡성이고 서주인데 요 서주가 고 탕록이라고 딱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탕록이 지금 여기로 가 있거든요. 이게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랬죠. 이게 뭐 거의 한 2000km가 되는데 그래서 색도로부터 병사를 진격시켜 해대 사이에서 온 거였다. 누가? 치우한웅의 병사가 황제 헌원에 이르다가 적시 탕록으로 벌판으로 나아가 황제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고 신하로 삼았다고 쓰여있죠. 근데 뒤에 신시봉기에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가면은 어떻게 전쟁을 해서 황제 헌원을 사로잡았다는 게 전쟁사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네 갈래끼로 병사를 몇 명을 보내가지고 이놈을 두드려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사마천 사기 봉기에는 치유한웅이 헌원한테 진 걸로 나오죠. 이게 사기다. 사마천의 사기다. 뒤에 오장군을 보내 서쪽으로 제국고신을 쳐 공을 세우게 하더라. 그래서 요 오장군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기원전 2700년대 오장군이 우리 오재성 선생님의 그 윗조상님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여기가 제가 저번에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황하가 이 티벳 고원에서 발현을 합니다. 이 티벳 고원에서 발현할 때 이게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로 오다가 이게 황토 고원이거든요. 황토 고원과 이 오도로스 땅을 지나면서 이 쉽게 왜 사막에 먼지가 쌓여 있는 이 물을 만나면서 황토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도로스 땅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 소위 말하는 그 황토물 폭포가 있어요. 거기를 덕룡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 붕어가 여기를 딱 덕룡문으로 올라가면 여기 잉어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황하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황해의 물이 여기서 내려오는 황토물 때문에 이 황토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꼭 딱 꺾이는데 여기 종조산이 있어요. 여기 백이숙제묘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염지가 있고 해지방 그리고 요 예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염지라는 곳 이게 뭐냐면은 이 산서성 육지인데 여기에 소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송나라 때 신갈에 지은 몽개 필다면은 산세성 해주 염택이 있는데 해주 염택이죠. 그곳에 120리 되는 물이 여기에 물줄기 전체가 모두 붉어서 이를 치우열이라고 한다. 그게 뭐냐면 가을이 되면은 여기 적조 현상이 일어나. 근데 그 붉어지는 걸 보고 치유하는 것 관련된 게 단풍나무하고 이 붉은 색깔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치유혈이라고 한다. 일본 백정청은 중국의 신화에서 산서성 해주에는 가을과 여름 사이에 큰 바람이 불고 연암의 땅에도 큰 바람이 부는데 이 지역이 이를 치유풍이라고 한다. 치유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우사당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건데 이 산동성 수구에서 태어난 황제 헌원을 서주 여기 탕록 또는 요 탕록 사로잡아서 요 장안에다가 유배를 해놓고 다시 반역을 못하도록 여기에다가 군사를 보내서 감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치우의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탕록이 요 중조선 일대 요 지역이 탕록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사의 기록이나 민족 사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걸로 할 수 있는 기록이 사마천 사기 공기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잡혀갔다가 여기로 나오려고 시도를 하면은 두드러 패고 결국은 여기서 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때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었으니 탁의 북쪽에는 대효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탁의 북쪽이라 그러면 이쪽에 대효 그 다음에 동쪽에는 창일이 있었으면 근데 이 대효나 창일은 다 치유환웅의 백성들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어요. 서쪽에는 황제 헌원이 있었다. 이거 보냈으니까 이쪽에 있었겠죠. 이들은 서로 군대를 가지고 승리를 차지해보려고 했으나 아무도 이루지 못하였다. 처음 황제 헌원은 치유보다 일어나며 조금 늦더니 싸움마다 이로움이 없자 대효의 의정코자 했으나 이룰 수 없었고 창일의 의정코자 했으나 그것도 뜻대로 안 되었으니 이는 두 나라가 모두 치유의 문이었기 때문이다. 딱 적시가 되어 있죠. 대효는 일찍이 치유 천황으로부터 간지예술을 배웠고 창일은 부도의 글을 배웠다. 당시 제후들이 신하로서 섬기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 때문이다. 이게 부도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부도를. 근데 이 부도의 글을 배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미 이때 우리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 삼신의 역사가 이미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 민족 사서의 상승기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사마천 사기에 말하기를 제후가 모두 다 와서 복종하에 따랐다. 이때 치유만이 가장 사나워 그를 표벌할 수 없었다.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죠. 사마천 사기 본기 내용 그대로 헌원이 습직할 때 치유 형제가 81인이었는데 배달 6일을 보지 않았으면 치유 형제가 치유 부장들이 81인이었다는 걸 어떻게 사마천이 알았겠냐. 똑같이 모두 몸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며 구리로 된 머리와 새로 된 이마를 가지고 동도철에 철가면을 썼다 이거죠. 모래를 먹으며 오구장 도곡 태거를 만드니 그 위세가 만천하에 떨쳐졌다. 치우는 옛 천자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사마천 사기 봉기에 나오는 얘기도 뒤에 갖다가 첨부를 해서 사마천이 우리 역사서에 나오는 걸 기록했다라고
끝까지 주석을 달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부장은 무기 이름이고 도극은 칼과 구번창, 테노는 활을 놓고 화살 돌을 쏘는 무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오는 뭐 투구, 대노, 큰 활을 쏘는 겁니다. 큰 활을 쏘는 거. 그러면 도, 금, 부, 도끼, 모, 창, 과, 극 이렇게 다 구분이 되죠. 이거를 치유환웅이 다 만드는 거예요. 이 비석박격기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흔히 그냥 치유환웅이 풍백을 바람과 풍백우사에게 명해서 바람과 비를 내리기 위해서 탕록 들판이 그냥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이게 하니까 흔히 이것을 타개하고자 진한거를 만들라 그랬다고요. 나침판이 달려있는, 쉽게 얘기하면 한쪽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차를 만드니까 치유환웅께서 비석박격기를 만들어서 그 진한 거를 박살을 내니 흔히 군사들이 그냥 뭐 사방팔방으로 혼비백산에 흩어졌다. 이 기록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진한 것만 흔히 진한 거를 만들어서 치유환웅을 사로잡았다고, 사로잡아 죽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시역대기 14세는 좌우지환웅인데 세상에서는 치유천왕이라고 하며 천국으로 도읍을 옮겨서 제2백구년에 151세까지 사셨다. 배달국 역사에 18분의 한웅들의 재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수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150세까지 사느냐고 저거 사기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은요 120세 보험 상품을 팝니다. 그리고 150세 클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시비하는 놈이 이제 한 놈도 없어졌습니다. 뭐 60도 안 돼도 다 죽는데 무슨 152세까지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놈들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분의 한웅께서 몇 세까지 사셨고 몇 세까지 제위에 계셨다고 하는 게 삼성기 전하편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오재영 선생님